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정치화법 시간입니다. 그래도 다음 주 수요일에는 등교를 하시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것도 몇 시간 안 남았네요. 요거 포함하면 요거 그 얘기하기 전에 참 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새로운 프린트가 나왔죠. 여러분 교과별 질문방에 보면 새로운 프린트 있으니까 그거 꼭 먼저 다운받고 수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아마 요거 포함해서 뭐 하나, 둘, 셋, 한 3시간? 4시간 정도 더 온라인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챕터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2단원으로 들어왔어요. 2단원으로 들어와서 이제 정부에 대해서 정부 형태 그리고 뭐 뒤에 가면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또 우리나라의 그 정치 기구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회와 우리나라의 정부는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지방자치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법원은 어떻고 헌법재판소는 어떻고 뭐 요런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전 시간까지는 이제 계속해서 뭐 민주주의 기본권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얘기가 좀 굉장히 개념적인 개념들을 얘기를 했죠. 구체적으로 뭔가를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뭔가 이제 실체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오늘 할 내용은 정부 형태에 관련된 얘기예요. 정부의 형태. 이 정부 형태는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람들이 사회에서 정부를 구성하잖아요. 그럼 이 정부 구성의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건 이 대통령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배우게 되는 대통령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아니고요. 미국이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식 대통령제를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다른 말로는 내각 책임제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이거 역시 좀 나라마다 조금씩 형태가 다릅니다. 모든 나라는 각자 자기 나라의 역사와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정부의 형태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가장 전형적인 모습으로 영국의 형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사이드에 있는 정부의 형태지만 이제 이원 집정부라고 하는 것도 배우게 돼요. 이거 하는 전형적인 나라가 프랑스예요. 이제 프랑스 형태도 배우게 되십니다. 뭐 약간 여담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런 나라들의 어떤 전형적인 나라의 모습을 하고 각각의 나라들이 조금씩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옛날에 수능 문제에서 의원 내각제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게 뭐 답이 있다 없다 뭐 오류다 뭐 되게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영국식 의원 내각제에서는 원래는 그걸 하지 않는데 영국도 시대가 이렇게 계속 가면서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영국도 그걸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뭐 답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논쟁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냥 전형적인 형태다. 일종의 아이디얼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건 없다라는 것을 우선 전제로 깔고요. 그리고 정부의 형태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부의 형태는 의원 내각제하고 대통령제예요. 이게 가장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씩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띄고 있는 거는 이 두 가지를 갖고 변형시켜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중에 오늘 할 거는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의원 내각제를 우선 해보도록 하죠. 왜 의원 내각제부터 하느냐? 우리 교과서에 의원 내각제부터 나와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의원 내각제가 더 빨라요, 대통령제보다 시작된 게. 그래서 의원 내각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입법부에서 구성된 입법부 어디죠? 예, 국회에서 구성된 내각. 이 내각을 우리 이제 행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비넷입니다. 이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입니다. 자, 우리가 정부는요, 결국 행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는. 자, 입법부에서 구성된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조금 말이 어렵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의원 내각제에서는 이 행정부 구성을,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하고 일본인데요. 자, 여러분, 영국, 일본에 대통령이 있어요, 없어요? 영국과 일본에. 없습니다. 없어요. 거기에는 대통령이 없어요. 대신 우리가 보통 뭐라 하죠? 영국 총리 또는 영국 수상,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부르죠. 일본 누구죠? 아베 뭐죠? 아베 총리예요. 다른 말로 수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요거는 이제 미니스터, 그러니까 장관인 거고요. 그 중에 가장 높은 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가장 앞에 있는, 가장 빼어난. 그러니까 여러 장관들 중에 대빵, 그게 이제 총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뽑느냐? 자, 우리가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죠? 자, 국민들이 선출을 하죠. 누구를? 국회의원을 선출하죠. 그럼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 누굴 뽑냐 하면 총리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총리가 자기 마음에 드는 애들로 내각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의원 내각제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면서 아이고, 이거 좀 뭘 쓴 겁니까? 의원이면서 뭘 하죠? 내각. 아이, 지우개였는데. 소리요. 국회의원이면서 내각을 하는 거죠. 이 내각이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장관을 한다는 뜻이에요. 국회의원이면서 장관하는 거. 이게 내각 책임제 또는 의원 내각제. 의원이 내각을 하는 거. 이게 의원 내각제입니다.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죠. 비슷한데 좀 달라요. 나중에 우리나라 정부 형태 할 때 하긴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장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의원이에요, 동시에. 또 누구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면서 동시에 장관입니다. 우리나라도 하긴 해요,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수한 형태예요. 우리나라는 뭐 나중에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인데 여기에 의원 내각제의 형태를 좀 많이 포함시킨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제에서는 의원이 내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대통령제에서는 원래 국회의원이 내각 안 해요. 못 해요. 근데 의원 내각제에서는 한다는 거죠. 의원 내각제에서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우리가 권력 분립의 형태를 따져본다면
권력 분립의 형태를 따져본다면 권력 분립 보통 어떻게 돼 있죠? 우리는 보통 우리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권력 분립이 삼권 분립입니다. 분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죠. 서로 견제를 통해서 균형을 이룹니다. 이게 일반적인 삼권 분립이에요. 근데 의원내각제는 뭘까요? 입법부가 동시에 행정부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이거랑 이게 견제와 균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권 분립의 형태예요. 이게 의원 내각제입니다. 권력 분립의 형태로 보자면 이권 분립으로 되어 있는 게 의원 내각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영국에서 시작됐냐면 영국에서 군주의 절대 권력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입헌군주제를 바탕으로 의회 중심의 정치를 형성하면서 성립하게 된 거죠. 우리 아주 간단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영국에 우리 옛날 영국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 영국에 자, 왕이 있잖아요. 나 왕이야. 근데 왕 혼자서 정치는 못 하겠죠. 왕 혼자서 정치를 못 해요. 그럼 왕 밑에 누가 있죠? 왕 밑에 신하들이 있잖아요. 왕 밑에서 일하는 신하들이 있어요. 너는 이거 담당, 너는 요거 담당, 너는 저거 담당, 너는 그거 담당. 이렇게 신하들이 있어요. 그럼 이 신하들은 평민일까요? 아니죠. 이 신하들 다 뭐죠? 다 귀족이에요. 왕 밑에서 일하는 이 신하들, 이거 다 귀족이에요. 자,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왕하고 귀족들 사이에 서로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게 명예혁명인데요. 명예혁명 이전에도 있었어요. 명예혁명 이전에도 마그나카르타 만드는 훨씬 이전에도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영국에서 이 명예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럼 이 명예혁명을 일으킨 애들은 누구? 얘네 역시 귀족이에요. 그러면서 이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귀족회의가 현대의 의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영국 의회는 원래가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그냥 귀족들 모임, 귀족들 회의예요. 귀족회의가 현대의 의회라고요. 영국의 의회는 이렇게 발달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입법부, 의회의 애들 누구? 귀족. 얘도 귀족. 그러면 여기 신하들, 이게 지금은 뭐겠어요? 지금은 장관인 거죠. 지금은 얘네가 장관인 거예요. 얘네가. 이걸 내각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를. 자, 그럼 얘네도 누구? 얘네도 귀족. 그러니까 얘는 이 국회의원이면서 이것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역사를 이해하시면 아주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얘네도 귀족, 얘네도 귀족, 이 의회도 얘네도 귀족회의. 그러니까 얘네는 의회도 하면서 동시에 장관도 하는 두 개가 원래가 하나였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런 역사적인 전통에서 만들어진 것이 의원 내각제입니다. 일본 뭐 지금은 공식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본도 원래 귀족이 있었잖아요. 일본도. 그래서 친일파들이 나라 팔아먹으면서
무슨 자기 받고 무슨 뭐 백작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친일파들이 나라 팔아먹으면서 은사금이라고 돈 받고 자기 받고 땅 받고 뭐 이런 거 있었던 거잖아요. 일본도 2차 세계대전 그 전까지는 2차 세계대전 때까지만 해도 귀족들이 있던 나라라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식적으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영국처럼. 근데 이제 왕은 있죠, 일본도. 영국은 여전히 귀족이 있죠. 백장님 계시고 공장님 계시고 있죠. 유럽 사회에서는 아직 왕정이 있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또 귀족들이 물론 과거만큼 특권은 없지만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뭐가 분리됐냐면 국가 원수와 행정부가 이제 분리돼요.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 국가 원수가 있어요. 국가 원수는 나라의 대표예요. 나라의 대표. 나라 대표예요, 대표. 국가 원수는 나라 대표입니다. 자, 원래 그럼 나라 대표를 누가 했겠어요? 자, 왕이 했던 거예요. 왕이. 그런데 다시 영국인 거죠. 자, 이 영국의 왕이 원래대로 하면 얘가 국가 원수이면서 동시에 아까도 봤지만 자기 밑에 신하들 쫙 놔두고 자기가 일 시켰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이제 행정부가 되는 거고 행정부의 대장도 왕이 했던 거죠. 근데 영국에서 뭐 했다고요? 명예혁명이 있었다고요. 시민혁명이 있었다고요. 시민혁명이. 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왕은 뭐 하되? 왕은 너는 그냥 왕이라고 하는 그냥 그 자리만 지켜. 왕은 군림하되 대신 넌 통치는 못해 라고 해버린 거죠. 그럼 통치는 누가 할 거야? 귀족회의에서 할 거야. 통치는 귀족회의 여기서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뭘로 해야 될까? 예. 이거를 여기로 옮겨온 겁니다. 왕하고 귀족들이 싸우면서 여기에 있던 거를 귀족회의 밑으로 가져온 거예요. 왕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그래서 너는 그래도 왕이니까 너 그래도 왕이니까 넌 국가대표는 해. 그래서 넌 국가 원수야. 대신 행정부 수반 행정부를 수반 뭐라고 해야 되죠? 뭐라고 해야 되죠? 행정부를 이렇게 지휘하는 제일 높은 자리는 왕이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 버린 겁니다. 이 두 개 사이를 딱 분리해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영국에 여왕님 계시잖아요. 여왕님 계시잖아요. 영국에. 이 여왕님 하시는 거 뭐예요? 가끔 나와서 손 흔들어 주시고 우리나라 하회 마을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방명록 한번 써주시고 세계 여러 나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일종의 중요한 조약 이런 걸 체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선 맺으러 다니시죠. 그냥 친선 맺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영국에서 왕은 이제 그냥 그런 거 하는 거고 그럼 영국의 진짜 일은 누가 합니까? 영국 정부가 하는 거죠. 영국 행정부가. 그럼 영국 행정부는 원래 뭐라고요? 영국의 의회는 원래 귀족회의였다고요. 원래가.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그래서 영국을 보면요. 의회가 양원제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단원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단원제, 영국 같은 경우는 양원제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하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위에 상원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주 초창기에는 이렇게 양원제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렇게 안 하죠. 우리나라는 그냥 국회 하면 그냥 끝인 거죠.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걸 단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눈 걸 양원이라고 해요. 자,
자, 그러면 영국 같은 경우 왜 상원, 하원 이렇게 두 단계냐? 원래는 귀족회의라 그랬잖아요. 원래 귀족회의예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싶어진 거죠. 직접 선출하고 싶어진 거예요. 자신들의 대표를. 그래서 국민들이 차티스트 운동 같은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국회의원을 배출합니다. 그런데 귀족들이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한 단계 낮은 것들하고 난 귀족인데 내가 걔네랑 같이 국회에 앉아가지고 동등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대표로 뽑힌 그래 니네 국회의원 해. 대신 밑에 니네는 한 급 아래 거기서 해. 귀족들은 뭐? 그럼 우리는 상원, 니네보다 한 급 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원래 영국의 상원의원은요 세습제였어요. 아빠가 상원이야? 그럼 아들이 그 가문을 대표하는 아들이 당연히 상원이야. 이런 식이었습니다. 영국은. 물론 지금은 이 상원 세습제는 폐지되었습니다만은 영국이 이런 식으로 정치체제가 정부 형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그 배경을 좀 알면 굉장히 쉽게 나머지 얘기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특징으로 가볼게요. 자, 특징을 보면 자,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나로 융합된 형태. 아까 어떻게 썼죠? 행정부 3권 분립이라면 입법부, 사법부 3권 분립은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입법부가 동시에 입법부면서 동시에 행정부도 할 수 있더라. 물론 이게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완전히 똑같진 않습니다. 동일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융합되어 있는 형태다라는 거고요. 자,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합니다. 맨 처음 제가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국민들은 선출해. 누구를? 국회의원을 선출해.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누굴 선출해? 총리를 선출해. 그리고 이 총리가 자기 마음에 드는 애들을 해서 내각을 구성해. 즉 장관을 임명해. 이런 거죠. 자,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합니다. 자, 내각은 의회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져요. 이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를 뽑아준 사람에게 책임지는 거예요. 나를 뽑아준 사람에게 책임지는 겁니다. 나한테 일시킨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내가 뭔 일을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 돼요? 나한테 일 시킨 사람한테 사과를 해야죠. 엉뚱한 사람들한테 사과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게 책임이잖아요. 책임질게. 누구한테? 나한테 일 시킨 사람한테 책임져야죠. 그래서 책임은 나를 뽑아준 사람에게, 나한테 일 시킨 사람에게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은. 근데 나한테 일 시킨 건 누구예요? 국민 아니죠. 자, 국민은 뭐 했다고요? 선출했다고요. 누구를? 의회의원을. 근데 누가 했다고요? 얘네가 총리를 선출했다고요. 그럼 행정부가 우리가 이거 잘못했네. 미안해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의회한테 하는 거죠. 의회한테. 그래서 내각은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자, 의회 의원이 내각 강령을 겸직한다.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자, 내각도 법률안 제출이 가능하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계속 내각 책임제와 대통령제를 비교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제에서는, 미국식 대통령제에서는, 우리나라랑 또 좀 달라서요. 예, 미국식 대통령제에서는, 아이디얼 타입한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에 법률안 제출권이 없어요.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입법부는 입법부고 행정부는 행정부예요. 두 개가 별개예요. 법률안이라고 하는 건 법률은 누가 만드는데 그건 당연히 입법부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행정부 애들은 그냥 행정부일 뿐이에요. 권리가 없어요. 법률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대통령제에서는. 근데 아까 내각 책임제는 어땠죠? 내각 책임제는 의회와 행정부가 어떻다?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이 행정부 예를 들어 자 한번 봐봐요. 자 총리가 있어요. 총리 누구예요? 총리 국회의원이에요. 따져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입법부의 일원인 거죠. 그 다음에 장관들 내각 장관 누구예요? 국회의원이에요. 얘도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입법부의 일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각에서도 당연히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제 서로가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느냐라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권 분립에서는 삼권 분립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있듯이 이권 분립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있습니다. 근데 삼권 분립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럼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느냐? 그 견제 방법인데요. 요겁니다. 요거랑 요거. 이 두 개 갖고 서로 상대를 견제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 의회가 있죠? 의회가 있고, 의회에서 총리를 뽑아가지고, 이 총리가, 이제, 총리랑 내각이 있겠죠? 내각이 구성된 내각이 있어요. 자, 얘네가 일을 해요. 근데 이 일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 일 그지같이 해요. 그럼 의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네 못 믿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임. 니네를 믿을 수가 없어. 니네 일하는 거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네를 뽑아준 건 의회인데. 그럼 얘네는 사퇴해야죠. 사퇴하세요. 사퇴하는 겁니다. 근데 억울하잖아. 자기네는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옳다고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사퇴하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의회한테 야, 니네 해산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해산해야 돼요. 국회가 해산해요. 국회 해산해요. 뭐 이런 방식이 있어? 이상하잖아요, 이거. 그럼 국회 해산하면 뭐 해요? 어떻게 해야 돼? 선거 다시 하는 거예요. 선거해. 이런 거죠. 선거해. 야, 선거해. 이게 되게 재밌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방식 덕분에 뭐가 있냐면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해요. 이 방식 덕분에. 자, 다시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나만 웃긴 거죠 지금. 여러분들 아직 이 부분을 모르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러면 자 선거를 다시 해요. 자, 예를 들어 다시 봅시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지워져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 정당, B 정당, 예를 들어 C 정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사용하는 정책들이 있겠죠. A 정책, B 정책, C 정책, 추구하는 정책이 있겠죠. 자, 선거를 딱 때렸습니다. 선거를 했어요. 선거를 했더니 A 정당이 뭐 한 50%,
받았어요. 58% 받았어요. B 정당이 20% 받았어요. 그럼 C 정당이 얼마 받아야 되죠? 22% 받았어요. 자, 그럼 국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국회의원 숫자가, 예를 들어 국회의원 숫자가 100명이라면 A 정당에서 58명, B 정당에서 20명, C 정당에서 22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겠죠. 이렇게 뽑혔겠죠. 이렇게 국회의원이. 자, 그럼 얘네가 모여서 뭘 해요? 얘네가 모여서 투표합니다. 얘네가 모여서 투표해가지고 누굴 뽑아요? 총리를 뽑겠죠. 그럼 총리는 어느 정당에서 나올까요? 총리는. 나머지 정당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애들이 아닌 이상은 여기에서 총리가 나오겠죠. 이 정당에서 총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총리가 누구를 쭉 뽑겠어요? 내각을 구성하겠죠. 그러면 어느 정당에서 내각을 구성할까요? 당연히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내각을 구성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내각에서 A라고 하는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A라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데 B 정당, C 정당이 가만히 보니 이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 안 돼.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막 둘이 연합을 합니다. 막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하고 A 정당에 있는 애들 중에서도 자기나 꼬실 수 있는 애들 막 꼬셔요. 그래가지고 야, 니네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뭘 한다고요? 야, 니네 못 믿겠어.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내각 불신이. 그럼 이 내각에서 의회한테 대고 뭐라고 한다고요? 니네 해산해.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의회가 해산했습니다. 자, 의회가 해산했어요. 그럼 다시 선거를 하겠죠. 다시 선거를 치러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정책이 이거 좋은 정책이야 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당의 국회의원을 많이 뽑아줄까요? 자, 국민들이 A라고 하는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 정당의 국회의원을 많이 뽑아줄 거예요. 만약에 국민들이 야, A 정책은 아니야, B 정책으로 가야지 라고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면, A 정책을 해보니까 이거 아니더라 하면 국민들이 어느 정당을 뽑아줄까요? B 정당을 많이 뽑아줄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B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많이 선출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당연히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투표하면 어느 정당에서 총리가 나와요? B 정당에서 총리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B 정당에서 다시 내각을 구성하겠죠. 이 색깔의 정당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B 정책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는 겁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아니야, A 정당이 하고 있는 이 A 정책이 좋은 거야 해서 얘네를 많이 뽑아주면, 그러면 아까 이 총리들이 불신임 받은 거는 자동으로 없어지고 얘네는 훨씬 더 힘있게 A라고 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방식 이제 아시겠나요? 이런 방식으로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는 거죠. 이 두 개는, 이건 세트예요. 두 개가 세트입니다. 불신임권과 해산권은 세트예요, 세트. 자, 여기로 가서 자,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선거를 툭 하면 치를 수도 있어요. 이게 또 단점이기도 해요. 선거를 너무 자주 치를 수도 있다. 선거 자주 치르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자꾸 바뀌고
정부가 한 가지 정책을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는 정부가 자꾸 바뀌면 A 정책 하다가 몇 개월 지나서 아니야 이거 아닌가 봐. 그래서 B 정책 하다가 또 몇 개월 지나서 아 이것도 아닌가 봐. C 정책 하다가 이런 방식으로 자꾸 가면 정책이 일관성 있게 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 단점도 있어요. 아 여기 써놔야 되겠네요. 그런 단점도 있어요. 단점 중에 정부가 자주 바뀌면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을 하나 빼놨네요, 제가. 자, 국가 원수 가겠습니다. 자, 의원 내각제라고 해서 대통령이 꼭 없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의원 내각제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4.19 혁명 지나고 나서 의원 내각제를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의원 내각제에서의 특징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어떻게 된다? 분리된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대통령이 하는 게 없는 거죠. 대통령이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국가 원수는 국왕 또는 대통령. 그러니까 국왕이 없는 나라는 없는데 의원 내각제를 하는 나라도 있단 말이죠. 국왕이 없어도 의원 내각제 하는 나라가 있는데 꼭 왕정이 아니더라도 그 나라에서는 국가 원수를 누가 한다? 대통령이 해요. 좀 크게 할까요? 대통령이 해요. 다만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건 국가 원수건 아니 대통령이건 왕이건 국가 원수는 명목상 존재하는 거고요. 실질적인 통치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존경을 받는 큰 어른. 이 정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역할을. 정치적 실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는 큰 어르신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면 한마디 하죠. 국민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담화 같은 거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뭐 이런 거 하면 이제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니까 그래 그게 뭐 이러면서 국민적 단합, 화합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원 내각제에서 이 국가 원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리는 실질적인 통치권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태국 아시죠? 태국도 태국 왕이 있어요. 태국 왕이 있고요. 태국 왕이 국민들의 국민들의 이 사랑을 엄청 받아요. 국민들의 사랑을. 왕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왕 하는 거 그냥 어디죠? 태국 아무튼 있어요. 왕궁 황금색 막 있는 왕궁. 거기 이제 가끔 한 번씩 나가 주시고 왕 이름으로 무슨 고아원 뭐 이런 거 이제 지으면 이제 거기 참석하고 뭐 이런 거 하러 다니시는 거고 실제 일은 태국 총리 이름이 뭐더라? 타쿤인가? 뭐 아무튼 그 총리랑 그 총리가 구성한 내각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총리가 일을 막 진짜 못하고 막 예를 들어 막 독재를 막 하고 그래요. 이 독재를 보통은 왕들이 이제 실권이 없으니까 그냥 보통은 냅두죠. 근데 진짜 아니다 싶으면 이 왕이 국민들을 향해서 호소를 딱 한다고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국민들이 막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막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독재하는 애들을 쫓아내는 사건들도 벌어집니다. 이런 사건들도. 그러니까 국가 원수는 여기서 국가 원수는 큰 어른,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큰 어른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보시면 돼요.
자, 정치적 실권은 누구에게 있다? 행정부 수반인 총리에게 있다. 자, 장점 아까 간략하게 언급했는데, 자,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합니다. 왜?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뭐 해요? 그럼 뭐 해? 못 믿겠어. 불신임 해버려요. 그럼 이쪽에서 뭐예요? 야, 의회 해산해. 이게 좀 쉬워요. 이게 좀 쉽게 가요. 그래서 선거도 쉽게 해요. 그러면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대통령 한번 뽑으면요, 5년 동안 얘가 잘하건 못하건 욕을 할 수 있을지언정 뭘 못해요. 대통령이 그냥 지 마음대로 간다고요. 한번 뽑히면. 물론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역사상 이 탄핵된 케이스 한 번밖에 없어요. 그전에도 탄핵 소추안이 결의된 적은 있으나, 탄핵 소추안이 결의되면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탄핵 심판에서 탄핵 심판이 인용된 케이스는 이분 한 분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그러니까 되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게. 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대통령이 한 번 되면 주구장창 해먹기 때문에 암만 사람들이 욕해도 자기가 강심장이면 그냥 지가 밀어붙인다고요. 이런 일들이 이 대통령제에서는 가능한데, 의원내각제는 아닌 거죠. 의원내각제는 자꾸 바뀝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번 봐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번 되면 4년 동안 큰 거 없으면 그냥 쭉 가잖아요. 잘하고 못하고 쭉 가잖아요. 쭉 지네 막말하고 뭐하고 그냥 해도 4년 동안 가잖아요. 다음 선거에서 그냥 떨어질 뿐이지. 안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안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이게 한 번 말하면 이게 기록이 남는 거라 이 수업은 기록이 남는 거라 제가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교실에서 했으면 기록이 안 남는지라 제가 좀 더 얘기를 하겠는데, 기록이 남으니까 더 이상은 깊이 말을 못 해주겠네요. 자, 아무튼 그런데 비해서 의원내각제는 수시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재신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데에서 국민적 요구, 정치적 책임에 굉장히 민감한 제도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회 다수파가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의회와 내각의 협조가 좋더라. 아까 자, 국민 선출 누구, 국회의원은 선출, 그 다음에 얘네가 누구 선출, 누구를, 총리를 선출. 그럼 얘나 사실 여기 다수당 당수가, 당의 제일 센 애가 동시에 동시에 총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실은 한 몸이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제일 큰 당하고 사실상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정책적인 협조가 잘 된다는 거죠. 이게 장점이에요. 근데 이게 다시 단점으로 가면요. 의회 다수파가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다수당이 지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물론 다른 나라들은 워낙 덜 민주주의인 나라들이 많아서, 그래서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이나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 나라들은 얘기 안 할게요. 걔네 그 나라들에게는 아직 정치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기엔 좀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 얘기를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옆나라 있죠. 우리 옆나라 일본. 자, 일본 의원내각제입니다. 일본 의원내각제인데요. 아베가 암만 뭘 하고 뭘 해도 계속 주구장창 가는 게, 이 자민당이라고 하는 이 당이 워낙 거대해요. 워낙 거대해서 44분째 하고 있네. 와. 죄송해요. 혼잣말 미안해요. 44분째 하고 있네요. 다 끝났습니다. 이 자민당이 워낙
거대해서 얘네가 늘상 정권을 잡아요. 얘네가 다수당이에요. 얘네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일본은 주구장창 얘네예요. 주구장창 얘네. 그래서 일본이 정치적으로 절대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개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랑 비하면 일본은 한참 아랫동네예요. 아래급이에요. 레벨이 안 돼요. 우리나라랑. 일본의 정치는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다수당의 행포가 우려되는 거죠. 계속 얘랑 여기 총리 내각하고 얘하고 맨날 그놈인 거예요. 맨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아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 마지막 자 군소정당이 난립할 경우에 열린대가 구성돼서 전국이 불안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군소정당 작은 정당들이 많아요. 이게 너무 많아. 그래서 어느 특정 정당이 50% 이상의 즉 과반을 확보를 못해요. 그러면 A당, 정부를 A당, B당, C당, D당 이런 애들이 이렇게 연합을 하고 이 연합을 해서 마음이 급하니까 연합을 해서 내각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A당은 예를 들어 A 정책, B당은 B 정책, C당은 C 정책을 추구하는데 같은 정부 안에서 서로 다른 색깔이 있다는 거죠. 같은 정부 안에서 이런 색깔도 있고 이런 색깔도 있는 거예요. 같은 정당에서. 이게 뭐 이러다 보면 막 서로 자기가 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서로 이 안에서도 같은 내각 안에서도 서로 뒤죽박죽 된단 말이죠. 같은 내각 안에서도 서로 뒤죽박죽 되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전국이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자꾸 바뀌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또 수업하다 보니까 어느새 47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원래 이렇게 길어요. 자, 이제 딴 얘기 안 할게요.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대통령제 하도록 하겠습니다.